자, 여러분 예외를 오늘 끝낼 수 있을런지는 일단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 뭐 한다 그랬죠? 예외 처리할 때 던지는 것만 알려줬잖아요. 잡는 거 알려줄게요. 불 끄는 거. 자, 그러면 30강이라고 적고, 자, 일단 예문을 하나 짜야 되겠는데, 간단한 예문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다가요. throw, 자, throw exception. 이거 무조건 폭탄을 발생시켰죠. 그죠? 그러면 컴파일 오류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try 블록이 있어. try 블록에는 얘가 발생하는 코드가 들어가요. 자, 근데 catch, 잡는다라는 그 문구가 있고, 어떤 걸 잡을 거냐? 내가 예외를 여기서 잡을게요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변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뭐 시스템적 아웃점 프린트 ln을 반드시 넣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순서를 보셔야 돼서,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라고 적겠습니다. 예외 처리,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정상 문장, 이렇게 해 놓을게요. 정상 문장.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나요? try 블록 안에는 예외 발생하는 문장이, 그리고 catch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문장이 실행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폭탄이 발생했죠? 그러면 catch에 잡혀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게 지키고요. 정상 문장도 지켜요.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에러가 발생했다 생각하니까 바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처리 정상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실까요, 이거를? 자,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실행. 컴파일. 컴파일 하니까 오류가 났어요.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오류 났지? 여러분, 저 정말 미쳤나 봅니다. 이유를 안 적었네요. 자, 저장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컴파일. 자, 그리고 실행. 실행하니까 예외 처리 찍히고 정상 문장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 거. 그리고 나서 문제 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요. 얘를 그냥 없앴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 나올까요, 여러분? 정상 문장만 지켜요. 이해됩니까? 폭탄 발생 안 했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 정상 문장만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셨고요. 그 다음 예문. 자, 여기다가 제가 throw라고 해놓고, 여러분 이게 생성자 호출 문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폭탄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폭탄 이름. 문자열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 이제 예외 처리 대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getName. 이.getName. 폭탄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객체죠? 이 객체를 얘가 받았고요. 얘가 잡았고요. 그 객체명으로 출력해보면 당연히 여기 폭탄 이름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나오는지를. 자, 저장해가지고 컴파일을 했더니 자, 실행을 하니까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오류가 났거든요. 오류가 뭐라고 났냐면은 getName이라는 메서드는 exception에 없다라고 돼 있네요. 왜 exception에 없죠? 있다고 알고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왜 없다고 돼 있지? 자, 가볼게요. java.language에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exception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exception의 메서드를 확인해 볼게요. 메서드에서 getName이라는 거가 없고 getMessage가 있죠. 죄송해요. getMessage였네요. 죄송합니다. getMessage 정확하게 이제 오류가 났었네요. 자, 컴파일을 해가지고 자 다시 컴파일 실행 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요거 기억해 둡니다. get 메시지. get 메시지가 그 생성자의 에 숫자를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문제 냅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먼저 이걸 풀어 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다 없애버리고 throw new A 폭탄 1. 혹시 여러분 스위치 케이스 기억납니까? 스위치 케이스 기억나죠? 자, 제가 여기다가 스위치 괄호 여기에다가 뭘 할까요? ARGS 대괄호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케이스 쌍따옴표에 A 일 때 익셉션이 발생돼요. 케이스 B일 때 또 익셉션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2번이라고 할 겁니다. B. 얘도 A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선생님 문제는 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A라는 클래스 있어요, 없어요? 없죠. throw라고 했죠. 자, A 클래스는 A는 A 클래스는 exception checked exception입니다. 그리고 try catch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try catch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바 메인이라고 해가지고 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폭탄 1 하고 나와야 돼요. 제목 보이시죠? 내가 실행할 때 B라고 하면은 폭탄 2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드릴게요. 트라이 캐치를 만들어야 돼요. 트라이 캐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클래스 A가 없잖아요. A를 만드셔야 되겠죠. 클래스 A. 클래스 A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A를 안 만들어도 오류 안 나던데요. 아까 만든 거 있잖아. 예문 짜다가. 그래서 오류가 안 났겠지. 그리고 얘는 그냥 클래스 A면 안 돼. 뭐? 반드시 익셉션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런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에러가 안 나요. 체크를 안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익셉션으로 할 거고 일단은 자, 그럼 당연히 컴파일 오류 나거든요. 폭탄 발생했는데 왜 예외 처리를 안 했죠? 자, 이제 잡는 거, 불 끄는 걸 알려준다 했잖아. try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캐치. 근데 뭐 잡을 건데? 나 A라는 예외 잡을 거다. 변수 이름 E.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까 뭐를 저 생성자에 있는 거 찍으라 그랬잖아요. 이전 겟 메시지.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로우즈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했고요. 실행할 때는 뭐 ARGS 영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컴파일 오류났어요. 왜 오류났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났는지 볼게요. 생각지도 못했네. 자, 여기 보시면은 new A라고 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생성자를 안 만들었구나.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자, 생성자 만들겠습니다. A 가로 블락.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 스트링 메시지가 들어오나 봐. 맞죠? 메시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근데 이 블록을 비워두면 될까요? 안 될 거라는 거지. 자, 일단 비워둬 볼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 비웠다 예를 들어. 자, 컴파일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할 때 A라고 넣으면은 널 나와요. 실행할 때 B라고 넣잖아. 그래도 널이 나와.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가 2.get 메시지라 그랬잖아. 메시지를 넣었지. 근데 메시지가 여기서 어디에도 할당되는 문장이 없잖아. 그러면은 2.get 메시지는 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핵심은 이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슈퍼
슈퍼 메시지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이걸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슈퍼가 누구냐면 익셉션이잖아. 아까 익셉션의 생성자에다가 내가 메시지를 넣으니까 메시지 겟 메시지에서 들고 오니까 들고 왔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해갖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넣어놓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해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B라고 할게요. B. 그러면은 B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를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B. 근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이거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생성자 고쳐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를 봐주세요. try 블록 안을 보면 잡아야 되는 게 A만 잡니?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나요. B에 대해서 왜 예외 처리 안 했냐고. 일단 컴파일 오류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했더니 오류문이 이렇게 났어요. B라는 애가 있는데 폭탄인데 왜 불을 끄거나 던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나요? 두 분 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모로 잡아도 돼요. 이거 둘 다 부모잖아. 얘가 부모지. 부모로 잡아도 돼요. 일단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컴파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컴파일 오류는 나지는 않습니다. 안 나는 걸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따로따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자, 따로따로 잡을 때는 다중 캐치라고 합니다. 캐치를 2번 적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2번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처리할 게 다를 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폭탄 제목 말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이 틀려. 얘는 예외 1이라고 찍을 거고 얘는 예외 2라고 찍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캐치 해야 되겠죠. 따로 잡아야 되는 거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때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컴파일을 했고요. 처리되는지를 볼게요. 메인 A라고 하니까 예외 1, B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계속해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캐치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싹 다 지워버리고 내가 우리 이거 초급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다가 자바 메인 실행할 때 1, 5라고 주면 1 더하기 5는 6이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많이 했었죠. 이런 방식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A라고 한 거야. A하고 5하고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숫자 형식 오류라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봐봐. 방금 트라이 캐치 배우셨죠? integer.parseInt 할 거죠? 넘버 포맷 익셉션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예상되죠? 넘버 포맷 익셉션, 그러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이 예상돼.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거든. 이 익셉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숫자 형식 오류라고 적으면 되지. 안 그래요? 예? 이게 출력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넘버 포맷 익셉션,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에서 뭘 잡아? 넘버 포맷 익셉션 잡으세요. 그러면 숫자 형식 오류라고 적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처리해 주시죠. 일단 여러분 그 예외 처리하는 거 있죠. 예외 처리하는 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외 처리 방식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하나는 뭐 던지는 거, 던지기, 예외 던지기. 하나는 뭐 예외 잡기. 두 가지가 있죠. 예외는 어떻게 던지나요? 자, 메서드명에 문법 적으면은 메서드명 가로 블락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메서드가 선언문이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떻게 스로우즈 해서 예외 1번, 예외 2번 뭐 등등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예외 던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어떻게 잡냐? try, 블록. 그럼 여기 안에는 어떤 게 오냐면 예외 발생 코드가 와요. 예외 발생 가능 코드. 발생 가능한 코드. 자, 이제 캐치 잡아. 캐치 잡습니다. 여기에 뭐를? 예외 1번.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번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예외 1에 대한 처리. 예외 1에 대한 처리 코드. 캐치는 다중 캐치가 있다 그러잖아. 캐치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점점점. 그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2, 2번. 됐습니까?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예외 잡기를 알려주고 있잖아. 예, 자, 그래서 예외 잡기 해볼게. 자, 이제 여기 봐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int a는 인티저 점 파스 인트. 이거는 초급 시간 너무 많이 했어요. args 대괄호 0, 또 1. 정상적인 문장을 짜볼게. b 그리고 여기에 1 그리고 여기다가 시스템.out 프린트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여기다가 a 집어넣고 여기에는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b 그리고 여기는 이퀄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 라고 했거든요. 뭐 줄바꿈 해줄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를 있잖아 트라이 캐치는 안 했어. 그냥 앉았어. 늘 하던 대로 해봤어. 저장해가지고 내가 컴파일 실행할 건데 일단 들어만 주십시오. 자바시 A.java 컴파일 일단 했고요. 실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좀 되게 웃긴데 나 이렇게 할 거야. 자, 실행할 때 자바 메인에 내가 여기다가 3 더하기 A하고 B라고 해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A하고 B 이렇게 하면 넘버 포메이션 발생하죠. 넘버 포메이션 발생해. 여기 봐. 이렇게. 자, 그런데 질문이 들어가야지. 근데 뭔가 이상해. 왜 뭔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파스인트 있잖아. 파스인트를 보여줄게. 파스인트가 어디냐면 자바.랭귀지에 인티저 클래스에 파스인트 메서드가 있거든. 파스인트. 자, 가서 확인합니다. 여기 이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한대.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스로우즈나 트라이 캐치를 안 했지. 왜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나지 않았을까? 원래 우리가 스로우즈나 트라이 캐치 안 하면 원래 컴파일 에러 나잖아. 그래, 언체크드 익셉션이어서 그래. 그 이해돼? 그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은 언체크드 익셉션이었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는 오류가 안 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컴파일 오류는 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니? 내가 이거 발생하면 이렇게 찍히게 해줘. 예외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try catch를 할 거야. 자, 여기다가 try 여기다 블록으로 감싸. 그리고 여기다 캐치를 해. 그리고 여기다가 뭐 넘버 포메이션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거다고요? 숫자 형식이 오류 났어 라고 찍을 거야. 여기다가 숫자 형식 오류 났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해볼게.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숫자 형식이 오류 났다면서 싫어해. 자,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거 1하고 만약에 5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할게 또.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되니?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발생했네. 뭘 안 줬죠? 값을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뜨면은 이렇게 숫자 2개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찍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드릴게요. 숫자 2개를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카피해서 캐치에다가 집어넣고 캐치에다가 넣고 변수 이름 선언하시고 얘 1번 할게요. 얘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숫자 2개를 입력해 주세요. 숫자 2개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중 캐치를 이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주의할 점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일단은 클래스 A extends excep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B 역시나 exception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아까 스위치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일단은 A 여기다가 exception 할게요. exception 21 exception이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는 예외 처리 1번이라고 하고 얘는 예외 처리 2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throw에다가 throw new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이거를 컴파일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일단 컴파일 에러가 나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A가 발생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여기서 잡힐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서 잡혀요.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컴파일을 하면은 얘가 오류가 난다 이거죠. 뭐라고 오류가 뜨냐면 이미 잡았는데 이미 잡혔어. 예외 A는 이미 잡혔어. 왜 이러는데? 내가 바보도 아닌데. 이미 A는 여기서 잡힐 것인데 내가 바본 줄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네,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숫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B가 있다 이거지. B.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뭐가 출력됩니까? 이거는 2가 출력되겠죠. 예외 처리 2. 그런데 여기 A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외 처리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오직의 뜻을 알겠죠? 예외 A가 발생하면 여기서 처리하는데 A 아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처리해 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상속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로직은 컴파일 에러 발생.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 보시면요. API 띄우시고 java.io에 파일 리더가 있잖아요. 파일 리더를 가보겠습니다. 파일 리더. 갔죠? 파일 리더를 제가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 자 이제 로직을 좀 짤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싹 없애고 임포트 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임포트 java.io에 있는 모든 것을 데리고 와줄래? 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파일 리더 r은 new 파일 리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abc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아까 이 문제 푸셨지만 여기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read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read라는 메서드를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보시면 read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IO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자 컴파일 오류를 해결하시죠. 드릴 테니까요. 이게 왜 컴파일 오류가 날까를 일단 생각해 보시고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거를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가지고 했더니 오류가 났어요. 해결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방금 했었으니까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랑 IO exception 둘 중에서 IO exception이 뭐다? 부모 타입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IO 익셉션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파일 나 파운드 익셉션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파일 나 파운드 익셉션 어디 있냐? 자바점 IO 안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클래스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뭐가 있다? 익셉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 나 파운드 익셉션을 클릭을 하셔갖고 상속 구조들을 확인해 보니까 IO 익셉션이 부모였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주의점이 있다 그랬어요. 밑으로 갈수록 부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컴파일을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 바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바꿔야 하죠. 이거를 싹둑 오려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러분 이거이죠, 이거. 이 예문 되게 짧은 건데 이건 아까도 보셨는데 이거의 실행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자, 컴파일을 했고요. 실행을 하셨을 때에 누가 이 예외를 처리하냐면은 이 자바라는 명령어 있죠. 이것도 프로그램일 거잖아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3번 줄에서 이 예외가 발생했던데요, 라고. 이해되셨나요? 폭탄이 발생했잖아요. 던졌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할 거 아닙니까? 누가 불렀었죠? 자바 메인이라는 이 자바라는 명령어가 이걸 부른 거 아니에요. CMD 창에서 이렇게 좀 찍혀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태틱 void abc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 abc. 자,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제가 런타임이라고 할게요. 런타임. 자, 런타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던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던져져. 런타임은 자동으로 던집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결과는 방금이랑 똑같아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나 던진 적이 없는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거 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런타임은 언체크드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태틱 void abc 가로 불러 에다가 얘를 옮길게요. 이거를 쫙 옮겨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abc 메서드를 호출할 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try catch 가로 블록 여기에 발생하는 건 exception입니다. 런타임이 아니라 exception이라고 내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라고 적을 거예요. system.out.println으로 예외 처리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정상 문장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질문. 이 소스 코드 어떻게 될까요?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 오류 나는 이유를 얘기해봐요. 컴파일 에러 나. 이유는? 컴파일 오류의 이유? 왜 컴파일 에러 나죠? 여러분 이거 좀 봐줄래? 여기 폭탄 발생했지? 던졌어 안 던졌어? 처리를 안 했잖아. 트라이 캐치도 안 했고 스로우즈도 없네. 그럼 컴파일 오르나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throws exception 이렇게 할 거거든. 자, 어떤 결과 나올까요? 컴파일 에러 안 나요. 어떻게 될까?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외 처리 지키고 정상 문장도 지켜요.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일단 이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제가 이거를 뭘로 바꿀 거다? 바로 이거 런타임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얘를 런타임으로 일단 바꿨고요. 내가 이거를 일단은 런타임 잡을 거야. 질문. 이거 어떻게 될까? 일단 컴파일 에러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죠. 얘는 체크드 익셉션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랑 똑같다고 했잖아. 스로우즈야 자동으로. 그럼 어디서 잡히니? 여기서 잡히겠죠. 예외 처리, 정상 문장 둘 다 지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저는 이제 이걸 없앨 겁니다. 아예 없애.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 날까 안 날까? 컴파일은 안 나요. 예? 이유는
런타임은 오류가 안 나.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스로우즈. 예? 여기서 자동으로 또 스로우즈예요. 그러면 정상 문장이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힙니다. 보실래요? 자동으로 스로우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빠져나가 버려. 여러분 리턴 문장 기억나? 리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 여기에서 런타임 익셉션은 트라이 캐치를 안 해주면 자동으로 스로우즈야. 그냥 던져버려. 그냥 이거 실행할 겨를이 없어. 이해돼?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네요. 이렇게 돼요. 8분 만에 좀 약간 문장 하나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자,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A, B가 있었던 문장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를 데려와가지고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한 게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고칠게요. 이거를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샥 없애갖고선 우와 연산자 B 이렇게 요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없앨게요. A 가로 UB. 자, 이거를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실행 B도 실행 똑같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화 연산자 또는 네, 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것도 보여드렸고, 자, 마지막입니다. 파이널리라는 게 있어요. 파이널리. 그것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파이널리가 있어요. 파이널리 예문을 아주 빠르게 작성할게요. 없애고 여기다가 스태틱 보이드 abc 가로 블락. 이건 뭘까요? 단축키가 눌려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abc 가로 블록 가로 여기다가 throw new exception 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try catch라고 해놓고, 자, 이 문장 좀 수상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문장인데 이게 제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system.out.println으로 이점 get 메시지를 하면은 이거 답이 폭탄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또 throw 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을 껐죠. 여기서 폭탄. 근데 불을 또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요? 야, 여기 다시 불이 붙었네? 너 왜 처리 안 했어? 라고 우리나요. 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불 껐는데 또 불을 켰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또 여기서 트라이 캐치 하셔도 되고요. 던져도 돼요. 자, 던져볼게요. 스로우즈 익셉션이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불만이 많겠죠? 여기서 던질게요. 여기서도 오류 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를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일단 오류가 안 나는 걸 확인하고. 오류는 안 나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실행하면 폭탄이라고 그냥 찍혀요. 여러분 이거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 결과는 ABC 호출하면 얘 발생했죠? 여기서 폭탄 찍었지? 던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던지잖아요. 그럼 뭐가 찍힌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CMD 창에 왜 몇 번 줄에서 발생했고 던져졌고 하는 숫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 일단 확인시켜 줄게. 자,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 결과만 알면 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폭탄 찍혔죠?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정상 문장이라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질문. 정상 문장이 찍힐까? 안 찍히죠. 이것 때문에. 자, 그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파일을 했고요. 컴파일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단은 아니, 도달할 수 없는 문장이네 이러네요. 왜냐면 너무 뻔한, 여기도 스로 되면 여기 도달을 못 하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이제 봐주세요. 가끔 있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이널리가 뭐냐면요. 파이널리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이널리가 뭐 하는 애냐? 무조건 실행. 얘가 발생했든 말든 무조건 실행입니다. 자, 일단은 보실까요? 자, 정상 문장 찍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컴파일 했더니 컴파일 되고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 일단 폭탄 찍히고 정상 문장 찍혔고, 요거 왜 나왔는지 알죠? 요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얘가 발생을 안 해.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문장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해요. 그러니까 얘가 발생했든지 말든지 정상 문장은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생했든 말든 무조건 실행을 해야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파이널리에 찍어줍니다. 이렇게. 얘가 발생 안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안 지키죠. 네. 그래서 파이널리라는 그 블록이 있어요. 파이널리. 그러니까 파이널리는 뭐다? 얘가 발생했든 안 했든 무조건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시면은. 그때 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문제. 자, 과제입니다. 과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과제입니다. 과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제가 뭐냐면은 이런 과제가 있네요. 제가 자바 메인 실행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클래스 d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db라는 클래스에 그 배열이 하나 있어요. 배열.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배열인데 어레이 1번 여기다가 id AA랑 id가 BB, id가 CC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레이 2번이 있는데 2번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AA id는 11, BB는 2, CC는 33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상태고요. 내가 이렇게 클래스 메인이 있고, 여기는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실행할 때 AA, 자, ID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했잖아요. 11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ID를 AA 주고 2 하면은 뭐? B번호 오류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바 메인에 ABC라고 줬잖아요. ABC 이러면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나와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제가 이렇게 짜드릴게요. 로그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로그인 db는 udb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db에 db.login 여기다가 하나는 args 대괄호에 0, 하나는 args 대괄호에 1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니까 여기다가 try catch id not found exception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찍어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id라고 답이 나와요. 그죠? 그렇겠죠? 맞잖아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W 미스매치 익셉션, PW 미스매치 익셉션 이 발생했다. 그럼 뭐야? 비번호 오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를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로그인 성공하면 어떻게? 여기는 뭐가 출력되죠? 로그인 성공이라고. 캐치에 뭐 안 잡으면 로그인 성공이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